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는요,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코일이 있고요. 코일 주변을 이렇게 자석이 왔다 갔다 상대적인 운동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데요. 자, 자석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자기력 선속도 변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검육의 바늘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요, 이제 앙페르의 법칙을 통해서 앙페르 법칙을 통해서요, 얘가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봤는데요. 지금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는요, 이 반대의 상황입니다.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전류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게 이제 전자기학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학과 자기학이 이제 합쳐져서 전자기학으로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라는 건요, 쉽게 얘기해서 코일 주변에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데요. 이제 이 전류가요, 그 세기가 일정한 게 아니고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교류 전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 유도라는 건요, 이렇게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 전류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는요,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요, 이 닫힌 회로에 뭔가 전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유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란 건요, 이제 코일에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제 코일에 생긴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서요,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데요. 자, 유도 기전력 V는요, 일단은 코일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많이 흐르려면요, 요 코일 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많으면 훨씬 더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그 전자의 개수를 늘려주기 위해 가지고 코일의 감은 횟수를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요, dφ dt가 있는데요, 얘는 변화율을 얘기하겠죠. dt라는 건요, 어떠한 변수에 대한 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건요, 이렇겠죠. ddt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율인데, phi는 자기선속이라고 했죠.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자기선속이 많이 변하면 변할수록 유도 기전력이 값이 커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phi 값이 이제 커지려면, phi의 변화율 값이 커지려면 dφ dt겠죠. dφ dt 값이 커지게 하려면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phi가 크면은 phi의 변화율도 크겠죠. 그 말은 뭐냐면요, 강한 자석을 쓰면 됩니다. 근데 강한 자석이랑요, 자석의 크기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작은 자석이라도요, 네오디뮴 자석은요, 자성이 세기 때문에 크기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phi가 크면은 그 phi에 대한 변화율도 크기 때문에 이제 강한 자석을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자석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델타 phi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석을 왔다 갔다 이렇게 빠르게 하면요, 이제 유도 기전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방법이 이제 두 가지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요, 요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값을 물리2에서는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phi 값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 phi의 정의는요,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단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패러데이 법칙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마이너스 n 이제 ddt를 구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구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겁니다. 자기장의 세기랑 면적, 얘의 변화율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패러데이 법칙에서 앞에서 설명 안 한 요 마이너스 값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마이너스는요, 렌츠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렌츠의 법칙은요, 이렇습니다. 자연계는요,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변화를 이제 방해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요 왼쪽 그림을 보면요. N극이라는 자석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요. 이제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요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력 선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의 입장에서, 코일의 입장에서는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석이 멀리 있었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4마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얘가 이렇게 가까워져 오면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생기겠죠. 그러면요, 코일의 입장에서는요, 원래 4마리가 통과하는 걸 좋아했는데 갑자기 2마리가 더 들어오니까 코일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코일의 입장에서는요,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2마리를 유도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오는 애를 상쇄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앙페르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요? 자, 유도된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게 되겠죠. 그러면 앙페르의 법칙에 의해서 솔레노이드는요, 요 엄지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끔 감아 쥐어야 되겠죠. 그럼 오른손으로 감아 쥐으면요,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렌츠의 법칙은요, 변화의 방향과 반대로 일어난다 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요, 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여기에서의 이제 솔레노이드에서의 전류가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그 방향을 찾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먼저요, 자기 손속의 변화에 집중을 먼저 해볼게요. 자, 처음엔요, 얘가 이런 식으로 4마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요, 얘가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요, 추가적으로 2마리가 더 들어간다라는 상황을 가정해보면요, 그러면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요, 기분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요 솔레노이드의 위쪽이 N극이 되고요, 밑에 쪽이 S극이 되겠죠. N극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의 이제 유도된 전류를 보면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되고 오른손으로 감아지면요, 요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자, 똑같습니다. 이번엔요, N극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멀어지는 상황을 볼게요. N극이 처음에는 가까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자기력선이 6마리가 이렇게 통과하고 있었다고 쳐볼게요. 자, 6마리가 통과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자석이 이쪽으로 위쪽으로 움직이면서요, 요 2마리가 추가적으로 통과하고 있었던 2마리가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회로 입장에서는요, 원래는 6마리가 통과했는데 2마리가 줄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쪽 방향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나가니까 솔레노이드의 밑에 면이 N극이고 위에 면이 S가 되겠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오게끔 오른손으로 감아지면요, 전류의 방향은 A, 여기 G는요, 검육의 갈바노미터라고 해서 G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 방향이 A에서 B, G 이 방향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자, 근데요, 렌츠의 법칙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면요, 요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먼저 보면요, 자, 원래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요, N극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얘가 다가오기 전에는요, 이렇게 통과하고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얘가 자석이 이만큼 다가왔어요. 그러면요,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요, 이 자석 N극이요, 다가오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이 다가오는 자석을 위쪽 방향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N극이 유도가 돼가지고요, 청력을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앙페르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될 거고, 그러면은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오른쪽 상황을 보면요, N극이 가까이 있다가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러면요,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요, 가까이 있는 상황이 좋은데 멀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멀어지는 자석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야 되겠죠. 그럼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요, 위쪽 면이 S극으로 유도를 해갖고요, 얘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아랫면이 N극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앙페르의 법칙에 의해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올 거니까 전류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돌아서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겠네요. 그래서 렌츠의 법칙을 이용하면요, 솔레노이드의 극성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물리2에서는요, 조금 더 이 패러데이 법칙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사례를 디귿자형 도선에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상황 설명을 드리면요, 요게 이렇습니다. N극과 S극 자석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건요, 요 사이에서 균일한 자기장 B를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자석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요, 여기에 쇠 막대기를요, 이렇게 일정한 속도 V로 잡아당기면요,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막대가 이동하면서 요 도선의 면적이 점점 늘어나겠죠. 근데 이 잡아당기는 속도를요, 일정하게 등속도로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얘는 솔레노이드 라기보다는 이 도선이기 때문에 가문의 수는 한 번이라고 하고요. 기전력의 크기만 고려한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되면요,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하면요, 요게 V는 마이너스 N d phi dt가 될 건데, 이 크기만 고려할 거니까 요 마이너스는 별 상관이 없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문의 수도 한 번이니까 얘도 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V는 d phi dt 이런 식으로 될 건데요. 여기서 phi의 정의가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면적이기 때문에 요 식을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한 건요, 자기장의 세기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분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B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dA, dt, A는 면적이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요 도선에서의 면적 A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요 가로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요 가로 길이가 L이라고 치고요. 이 세로 길이를 L이라고 치고요. 이 가로 길이는요, 어떻게 되나요? 속도 곱하기 이동 시간으로 하면요, 요 거리가 나오는데 이 거리가 실시간으로 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세로 곱하기 가로인데 가로가 이런 식으로 VT로서 항상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요, L과 V는 일정하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그러면 dt니까 얘는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V는 BLV로서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 관계식은 조금 잘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패러데이의 법칙을 통해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